안녕하세요. 채널 솔리스트의 김범무사입니다. 오늘은 로스쿨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회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부터 지금까지 처음 로스쿨을 도입했을 때 입학 전형하고 지금 현재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문득 궁금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우선 로스쿨 처음에 도입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 시험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즉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그리고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리트 시험을 보는 것은 1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리트 시험은 크게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추리 논증, 논술,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지나가고자 한다면은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도 돼요. 법조는 보지 않아도 되고 민법이 뭐다, 형법이 뭐다, 헌법이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릴 능력도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이 시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시험이 행시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행시를 떨어지다가 한번 리튼 한번 봐보자 해가지고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친구들도 많죠. 참 아쉬운 게 차라리 리트 시험도 보고 그리고 법학 시험도 보고 해서 이중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로스쿨 교육을 더 받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법학 시험을 입학 시험에 넣지 않는 것은 준비생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리트 시험에 대해서 리트가 어떤 시험인지 한 교수님께서 법률신문에 기고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강원대학교 이번 2020학년도 로스쿨의 특징은 2020학년 로스쿨의 특징은 이렇게 영어 시험을 거의 평가하지 않고 패스 오 페일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냥 자격으로 사법시험처럼. 근데 사법시험은 토익이 700이었지만 강원대학교는 720 그리고 리트 학점 GPA 그 다음에 리트 논술은 안 봐요. 그 다음 서류에서 뭘 평가하는지 몰라도 여튼 이제 영어 점수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건국대학교도 토익을 영어는 평가를 하네요. 최저 학력으로 최저 점수로 토익 700점. 서류 200점, 리트 200점. 논술은 안 봐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리트에서 논술 시험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만 보고 끝이죠. 그래서 응시생들도 논술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로스쿨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런 시험을 왜 보는지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이게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도 공인영어 자격은 700. 공인영어는 평가하지 않아요. 사시처럼 700만 넘으면은 영어는 평가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게 영어가 낮아도 약간 사회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약간 배려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리트 비중을 낮추고 영어 비중 낮추고 GPA 비중 낮추고 서류 비중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경력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약간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로스쿨 입학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합격률 50%, 여러분들이 이제 2020학년도 입학을 하면은 한 3년 후에 몇 프로가 될까요? 30%? 20%? 뭐 결국은 뭐 사법시험과 그래도 사법시험보다는 쉽겠지만 그래도 사법시험보다는 쉽죠. 많이 뽑으니까. 배에 가까운 수를 뽑으니까. 그래도 1회 때에 비하면은 초반 로스쿨 초기에 비하면은 아주 어려워졌죠. 고려대학교도 이게 영어 성적은 평가하지 않아요. 기본 토익 800, 탭스 7, 675만 넘으면은 영어는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리트 점수, GPA, 서류로 평가를 하죠. 고려대도 리트 논술은 반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 시험을 왜 보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아대학교는 공인영어를 반영을 합니다. 이걸 반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수험생이 유리하죠.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고 리트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나. 그러면 그분들이 유리하고, 그럼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합격률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많이. 영어를 평가하는 데는. 제 추측입니다만, 영어를 평가해서 학생을 뽑는 학교는 아마 합격률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부산대학교, 토익 800. 부산대학교도 토익 800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공인 영어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리트 점수 반영하고, GPA 학점 반영하고, 리트 논술은 2단계에서 약 10% 정도 반영하네요. 부산대를 위해서 리트 논술 시험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서류 반영하고. 서강대 학교 토익 700 이상이면은 영어를 평가하지 않죠. 딱 이 토익 일정한 자격을 주고 공인 영어를 딱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딱 보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리트 점수 30점, GPA 20점, 서류 20점. 그래도 리트 점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학비가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죠. 자, 토익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는 대신 평가를 하겠다. 약 30점. 배점이 30점, 영어가 15점, GPA 20점, 서류 15점. 제 추측입니다만 공인영어 점수를 이렇게 평가해서 반영을 하면은 궁금해요.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는 800점을 최저 응시 자격으로 두고 공인영어를 반영합니다. 5점. 아주 적은 비율만 반영을 하네요. 나중에 한번 합격률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뽑아서 나중에 몇 명이 합격을 할지. 뭐 성균관대학교야 법대 시절부터 고시반을 잘 운영했고 사법시험 합격자도 많이 배출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겠죠. 리트는 30점, 영어 5점, 서류 20점. 역시 리트 논술은 보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예요. 아주대학교는 영어를 토익에 응시 자격이 없는 대신 영어를 평가합니다. 리트 30점, 공인영어 20점, GPA 20점, 리트 논술 0점, 2단계에서 5점.
연세대학교. 토익 자격 850점으로 제한 자격으로 두고 공인영어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인영어를 평가하지 않으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리트 150점, GPA 150점, 서류 100점. 깔끔하게 리트 논술은 평가하지 않고 영남대학교, 변호사 시험 합격률 2위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는 토익 최저 600점에 설정하고 최저 자격을, 그 다음 영어를 평가합니다. 리트 300점, GPA 100점, 논술은 2단계에서 100점을 반영하네요. 원광대학교, 토익 제한 없음. 그렇지만 점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비율은 20점, 리트 40점, 서류 20점, 리트 논술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로스쿨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남자니까 못 가겠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그때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합헌 판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죠? 한번 여기 원서 내보고 헌법소원 한번 내볼까요?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만이 제기할 수 있죠.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저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실무를 하면서 과 관련된 사항은 딱 한 번 했어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밀입니다.